간단하게 프리뷰를 해서 아마 쉽게 따라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커버할 그 내용들은 다 우리 베리어블이 하나가 있을 때 또는 멀티플 두 개, 세 개 다양하게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근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건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단순하게 어떠한 콘스탄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를 활용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를 이제 간단하게 ODE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밑에 있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아마 대학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편미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퀘이션을 만든 애들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일주 정도 동안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일단은 ODE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갈게요. 어차피 간단하니까. 1차 미분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요 놈을 문제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수치해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 이제 뭐 세컨드 오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한 애들까지 이퀘이션에 포함된 애들을 이제 우리가 세컨드 오더 ODE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1차, 2차 해서 n차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컨디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니셜 밸류를 우리가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 또는 바운더리 밸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배울 거예요. 천천히. 이제 이놈과 PDE만 배우면 어차피 제가 생각했던 커버리지는 다 끝나니까 천천히 배우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세컨드 오더 ODE를 퍼스트 오더 ODE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뭐 퍼스트 오더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컨드 오더 ODE를 퍼스트 오더 ODE로 변환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요런 이퀘이션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보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이퀘이션이 있을 때 이게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럼 우린 얘를 그냥 퍼스트 오더로 바꿔주고 싶어. 어떻게? 이거를 그냥 요거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 놈은 요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이고, 요 놈은 그냥 CZ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KX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놈만 왼쪽 항에 그대로 냅두고 요 놈대로 오른쪽 항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식의 이퀘이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 first order equation으로 바뀌게 됐겠죠. 두 개의 식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결과적으로 n차 오더 ODE까지 우리가 다 연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개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단순하게 할 수 있고, 사실 요거를 강의를 할까 했는데 간단하게만 봐요. 이제 n차 오더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2차 ODE를 1차 ODE로 변환하는 거를 n-1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이퀘이션들을 천천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강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일러 메소드. 오일러 메소드 혹시 간단하게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함수의 미분값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 미분값을 그냥 fxy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미분이 x하고 y의 값에 의존해서 변화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2차원 평면 안에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요놈의 기울기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울기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함수를 근사할 수 있냐,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x0에 해당되는 y0 값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요 점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요 점에 기반해서 있는 이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를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문제 풀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때 배웠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요 놈을 적분을 해. 적분해주고 x0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y0가 나오는 그 적분 상수까지 알아줘.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를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뭐 완벽하게 알아내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게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아마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고 이렇게 함수가 개형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요놈의 좌표를 알고 있어요. 요놈의 x0, y0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를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또 되게 잘게 잘라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h만큼 앞으로 전진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1은 x0 플러스 h가 될 거고 y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줘요. 당연히 기울기를 알고 있고 요놈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서 x1을 대입을 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y1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도 없죠. 사실 조금만 더 로우 레벨 조금만 더 이렇게 줌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기울기가 뭐냐?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x는 h겠죠. 이거 몰라 우리가. 근데 이 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 뭐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x0, y0로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놈을 알고 싶으면 그냥 양변에 h를 곱해줘요. 그럼 이게 뭐냐? y가 증가한 분량이겠죠. 증가분이겠죠. y가 증가한 양. 그러면 우리는 이제 y1을 어떻게 할 수 있냐? y0에다가 델타 y를 더해줄 건데 이 델타 y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물음표를 더해줄 거예요. 물음표. 근데 물음표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 x 곱하기 기울기.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이제 이거를 h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어떠한 양수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나게 정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볼 건데 dy dx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8.5 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 x가 0일 때 y는 1이에요. 이러한 이니셜 컨디션을 갖고 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함수의 미분값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냥 이거를 적분해봐. 요 놈을 적분해보면 x 내제곱 플러스 6 아니지 아이 2분의 1 x 대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8.5x 플러스 c가 될 거고 이제 여기에 x가 0 들어갈 때 y가 1 나와야 되니까 0 들어갈 때 y 1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문제를 푼 거고 결국 이런 식의 함수를 얻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오일러 메소드로 활용을 해서 근사를 해볼 거예요. 근사 어떻게 하냐? 앞에서 배웠던 대로 뭐 주기 컨디션을 또 그대로 넣고 할게요. 이 컨디션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 y1은 y0 더하기 h 곱하기 그 함수의 기울기 요거였죠. 자 그러면 y0 뭐야? 1이죠. 더하기 h 우리 0.5 단위로 쪼갰어요. fx0 y0 요 함수에 x0랑 y0를 그대로 넣어줘. 근데 여기서 y0가 이 기울기 이 fxy에 관여하는 게 없죠. 그럼 결국에 그냥
fx0 y0는 결국에 여기서는 y0랑 관련 없는 함수니까 y0 그냥 빼줘도 되겠죠. 그냥 여기다 x0 넣어줘. x0 뭐였어요? 0이었죠. 다 사라져. 8.5만 남겠지. 해서 결국에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쵸?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강의 노트 올라갈 거니까 뭐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y1을 이렇게 근사를 했어. 그러면 x1, y1은 우리는 스텝을 0.5씩 가기로 했으니까 x는 0.5가 늘어났을 것이고 y는 5.25가 될 거예요.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은 뭐였어? 0,1이었죠. 요 놈들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 어떤 직선들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의 개형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냥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우리가 새로운 값, 여기서는 y1이었죠. y1은 기존의 값 y0에서 기울기에다가 스텝 사이즈를 곱한 걸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일러 메소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똑같이 문제를 풀어 계속해서 문제를 h를 0.5로 해서 스텝을 계속 밟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한 그 함수와의 에러를 계속 보게 되면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스텝을 계속 하다 보면 에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미 에러가 이렇게 한번 났어. 그럼 그 에러난 위치에서 그 기울기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근사를 하고 스텝을 밟으면 밟을수록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제 값과 우리가 예측한 그 근사한 값과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정의를 하고 갈게요. 뭐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localized erro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매 스텝을 밟을 때마다 첫 번째 스텝을 밟을 때, 이 하나의 스텝을 밟았을 때 여기서 생겨난 에러,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을 때 여기서 생겨난 에러,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겨난 에러. 첫 번째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에러가 0이었겠지만 한 번 스텝을 밟고 생겨난 에러,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생겨난 에러, 또 그 다음에서 추가적으로 생겨난 에러를 localized error라고 이야기를 하고, propagated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직진한다, 그러니까 나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스텝을 밟으면 밟을수록 에러들이 누적이 되겠죠. 그 누적된 에러를 propagated error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그냥 h 사이즈를 줄여버리면 되겠죠. 스텝 사이즈를 되게 작게 0에 가까운 어떠한 양수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되게 잘게 쪼개서 이제 우리가 근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을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텝을 밟으면 밟을수록, 그리고 그때 그 스텝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빨간색 라인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도 어느 정도의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기울기 함수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근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때 요놈에 해당되는, 우리가 요만큼을 나갈 건데 이렇게 h만큼 앞으로 나아갈 건데, 여기에서 계산된 기울기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는 불안정하다. 끝점에서의 기울기도 연산을 해줘서 이 두 놈의 평균값으로 근사를 해주는 게 안정적이다 라고 한 게 호인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면, 그래서 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슬롭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데, 시작점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요놈 가지고 예측하는 건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끝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주든지 아니면 중간점에서도 고민을 해주든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적은 이야기고요. 그냥 뭐 사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변화하는 함수를 예측을 할 때 여기서 추출해낸 예측한 그 기울기만을 가지고 근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에러 자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h를 갈 때 끝부분에서의 기울기와 시작점의 기울기의 평균값을 가지고 근사를 해주게 되면 에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호인스 메소드고요. 호인스 메소드는 직관적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거 그대로예요. 시작점과 끝점, 그 구간 안에서 시작점과 끝점의 기울기를 구해주고 그 기울기의 평균값을 구해주겠다. 근데 이게 그 끝점이 되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작점을 찾을 때 그 시작 이니셜 컨디션을 갖고 있지만 두 번째 컨디션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정보밖에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다음 거. 그럼 이거를 뭘로 어떤 값으로 활용해야 되냐라는 우리는 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요 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평균값으로 활용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점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느 점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야 되냐라는 이제 접근이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이 점을 모르니까 이 점을 기반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워주고 그 직선이 xi 플러스 1에서 해당하는 그 점을 yi 플러스 1 임시로 우리는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임시로 yi 플러스 1을 지정을 해주고 요놈과 요놈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평균을 내줄 거예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기울기 함수를 알고 있고요. 기울기 함수를 알고 있으면 오일러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xi, yi에 그리고 fxy 함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xi 플러스 1, yi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오일러 메소드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요놈보다 더 정확한 yi 플러스 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을 그냥 임시로 두고 진짜 yi 플러스 1을 구해주고 싶어.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를 접근한 게 호인스 메소드고요.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임시 yi 플러스 1을 오일러 메소드로 구해줘요. 이렇게 임시 yi 플러스 1을 이렇게 구해줘요. 오일러 메소드로 앞에서 봤던 그 방식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고 했었죠. 이렇게 구하고 싶다고 했었죠. 시작점 기울기는 그냥 fxi, yi를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요. 끝점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볼게요. xi 플러스 1, yi 플러스 1 임시 요놈에 해당되는 기울기를 구해줄 거예요. 요놈에 해당되는 기울기를 구해서 이 두 놈의 평균값을 기울기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요놈 구할 수 있고 요놈 구할 수 있으니까 fxi 플러스 1, yi 플러스 1, 0 요놈에 해당하는 기울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놈들을 기반으로 y 프라임 값도 구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yi 플러스 1을 제대로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똑같아요. 이전 y 좌표에다가 스텝 사이즈를 곱해주고 우리가 구해낸 그 평균 기울기를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사용되는 y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식을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해요. 시작점에 해당하는 그 기울기와 임시로 구한 그 좌표에 해당되는 기울기 값을 더해서 평균 내주면 됩니다. 아, 더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천천히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할 거예요. 앞에서 봤던 문제랑 아예 똑같아요. 이니셜 컨디션은 요놈이고 앞에서 우리가 y10 임시 y1은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오일러 메소드로. 자, 이거 써놨으니까 이제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수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요놈에다가 똑같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y1은 y0가 뭐예요? 처음에 1이었죠. 스텝 사이즈 0.5 곱하기 2분의
fxi, yi 여기에 xi랑 yi 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 사실은 x0, y0긴 하겠지만 y0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이 x0 그대로 넣어줘요. 0이겠지? 0 그대로 넣어줘요. 그러면 8.5 그리고 요 놈도 구해줘야 되겠죠. 요 놈도 마찬가지. 이 fxy에 y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y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xi 플러스 1 그대로 넣어줘요. xi 플러스 1 보였어? 여기서 하나의 스텝 갔으니까 0.5겠죠. 0.5 그대로 넣어줘요. 마이너스 2 8분의 1 더하기 12 4분의 1 마이너스 20에다가 0.5 곱하니까 10 플러스 8.5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 3 마이너스 10 플러스 8.5 이거 빼면 마이너스 1.5 계산하면 1.5 4분의 1 빼면 1.25 8.5 더하기 1.25 2로 나눠주고 0.5 곱해주고 1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구해질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복습 한 번씩 꼭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애널리틱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서 풀어낸 그 함수와 이제 오일러 메소드로 찾아낸 근사한 함수 그리고 호이스 메소드로 근사한 함수를 비교하게 되면 에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일러 메소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뒤에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일러 메소드와 호이스 메소드의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룬게쿠타 메소드인데, 이제 요 놈은 뭐 천천히 볼게요. 우리가 요런 식으로 이때까지 문제를 풀었었는데, 사실 천천히 보면 오일러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미분값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었죠. 하나의 미분값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었고, 이제 호이스 메소드는 우리가 사실은 두 개의 미분값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물론 여기에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게 first order, second order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룬게쿠타 메소드를 오일러 메소드나 호이스 메소드로 first order 룬게쿠타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오일러 메소드로 얼라인을 시킬 수 있는데, 천천히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yi 플러스 1은 yi 곱하기 h 곱하기 어떠한 상수의 어떠한 그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의 기울기 값을 가지고 yi 플러스 1을 근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여기 내가 실수했네. 이거 PDF 제가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뒤에 걸로 간단하게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first order는 당연히 요놈까지만 고려하는 거를 first order RK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second order는 우리가 두 번째 항까지 고려를 해서 근사를 하겠다. third order는 당연히 여기에 하나의 항이 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룬게쿠타는 first order까지라고 활용을 한다면 이 A1이 1이라는 가정하에 요 식은 오일러 메소드로 우리가 변환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A1과 A2가 2분의 1 각각 2분의 1 값을 가지고 있고, P1과 Q1이 각각 1로 매칭이 되게 된다면 이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 A2 fxi 플러스 h, yi 플러스 k1h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2분의 1이고 앞에 이게 2분의 1의 fxi yi라고 한다면 이 놈은 호이스 메소드로 우리가 얼라인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first order, second order 문제 풀 수 있으면 당연히
third order, fourth order 다 문제를 풀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화를 시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건데 필요 없어요. first랑 second만 문제 풀 수 있으면 될 거고 우리가 이러한 컨디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0, x가 0이고 y1이 4고 y2가 6이다 라는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요. 이니셜 컨디션이 있고 우리가 스텝 사이즈는 0.5로 설정을 할 거고 x가 0부터 x가 2까지를 우리가 근사를 하고 싶어요. 0.5 스텝 사이즈 간격으로. 그러면 우리가 dy1 dx를 마이너스 0.5y1이라고 정의를 했고 dy2 dx를 4 마이너스 0.1y1 마이너스 0.3y2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x0부터 x2까지 이 y1과 y2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를 우리가 근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 오타 있는데 이거 한번 수정하세요. 이거 6이에요. 이거 다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y1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아이고, y1이 0.5일 때는 y1 그치 y1 0 더하기 f1 x0 y1 y2 곱하기 스텝 사이즈 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y1 첫 번째 값 뭐였어요? 4 시작점 더하기 우리가 갖고 있는 스텝 사이즈 곱하기 슬롭은 y1에 해당되는 건 요거라고 했었죠. x0, y1, y2를 그대로 넣었을 때 y2랑 x0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0랑 y2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y1만 그대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0.5 마이너스 0.5 곱하기 4 하면 4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x가 0.5일 때 y1은 3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y2가 x가 0.5일 때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y2의 기존값 더하기 f2의 x0, y1, y2 곱하기 스텝 사이즈 다시 한번 y2 초기값 뭐였어요? 6이었죠? 기울기 해당될 때 x0, y1, y2를 그대로 넣어줘야 되니까 x0 관여하지 않죠. 고민하지 않아도 돼. y1은 4였고 y2는 6이었어요. 그러면 스텝 사이즈에다가 그 기울기를 그대로 곱해줄게요. 4 빼기 0.1 곱하기 4 빼기 0.3 곱하기 6 하면 6에다가 2분의 1 곱해주고 0.4 1.8 두 개 2.2 1.8 그러면 이거 더하기고 6 더하기 0.9에서 6.9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텝을 갖고 두 번째 스텝도 똑같은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예요. 이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거고요. 예제 문제로도 나올 거고 과제 문제로도 나올 거예요.